네, 안녕하십니까. 주관정씨입니다. 7월 마지막 첫 번째 거래일 그리고 8월 장에 시작할 건데, 오늘은 제가 OX 기술을 적어놨어요. 알쏭달쏭 증시인데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이게 방향성에 대해서 확신이 좀 안 드는 그런 모습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 주가지수 움직이면 역시나 배터리주의 탄력성에 달렸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부터 잠깐 보도록 할까요? 미국은 다우지수인데요, 뭐 최근에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놓고 봐도 3주 연속 상승이고, 7월 달은 무난하게 양봉으로 마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좋은 게 다우지수가 그래도 한 8개월 만에 박스권 3단이라 할 수 있는 34,500선을 넘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실적 시즌은 상당히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 보겠습니다. 나스닥을 보게 되면 나스닥은 지금 월봉인데요, 뭐 하나 둘 셋 한 5개월 연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나스닥 만선까지 위협을 했던 연초 작년 연말 연초 증시였는데 이제 만선 대비해서 한 40% 이상이 올라왔죠.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역사적 고점이야 16,000선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 정도는 언제든지 뚫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지 않을까. 물론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상향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간 기준으로도 약간 최근에 놓고 보면 나스닥의 주간 흐름인데, 잘 가다가 한 주 쉬고 가다가 한 주 쉬고 가다가 한 주 쉬고 가다가 한 주 쉬고 벌써 한 번 사이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음 주는 과연 어떨까요? 약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는 그런 장세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캐치 마크를 던져봤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 지수도 좀 많이 올라왔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 나스닥처럼 3개월 연속 상승이고, 주봉으로 놓고 봐도 거의 나스닥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사이클에서 이제 첫 번째 사이클이 나왔는데 한 번 상승하고 빠지고 상승하고 빠지고 또 있기 때문에 약간 알쏭달쏭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보이고, 나머지 테크주들은 보게 되면 테슬라는 확실히 조금 주춤되고 있어요. 예, 약간 주춤되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빠지진 않는데 치고 가지 못하는 모습이고, 반도체 지수 좀 많이 왔으니까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봤지 않습니까? 주말도 뻥 뛰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반도체가 인텔 같은 기업이 많이 올랐죠. 예, 지난주 주말에 금요일에 인텔이 실적 발표하면서 많이 올랐어. 인텔이 좀 많이 올라서 이렇게 좀 착시가 좀 없잖아 있습니다. 참 많이 빠진 종목이죠,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많이 올랐고, 주봉을 보면 인텔은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의 대항마, 하지만 지금은 대항마가 아닌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회사 어드밴스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예, 디바이스죠. 이게 바로 AMD인데, AMD 주가는 조금 주춤되고 있어요. 한참 엔비디아 한다고. 요 그림만 놓고 보면 약간 이거는 빠지지는 않는데 튀지도 못하고 있고 약간 불안한 자리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간 흐름을 놓고 보면 대표적인 AI 반도체 대장이죠. 뭐 견조합니다. 견조한데 이것도 이게 치고 가는 건가 뭔가 좀 민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 유가가 좀 많이 올라서 어느새 배럴당 80달러까지 왔고요. 중국 증시는 그래도 지난주에 뻥 뚫었기 때문에 약간 그 불안했던 3200선을 이제 뚫었습니다. 조금 이제 다리가 피는 거죠. 아마 이게 또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장 상승에도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중국 상해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고 홍콩 지수 마찬가지라서 조금은 대외 환경 자체가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가지고 다음 주를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좀 편하죠. 자, 그러면 미국에서 조금 좋았던 이야기 뭐냐면, 미국이 계속 물가가 꺾입니다. 금요일날 발표됐던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 PC 물가지수, 파월은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전달 3.8에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4% 정도 나왔으니까 확실히 미국에서 물가 부담은 많이 없어요.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간 흐름으로 놓고 봐도 미국에서는 실제적으로 최근에, 물론 이거는 이제 가장 많이 주간 1개월 동안 많이 오르고 주간 많이 오른 게 바로 메타입니다. 메타의 주가가 잘 가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세터긴 합니다만은 라마라는 대규모 언어도 하고, 예, AI 언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도 그냥 고공행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작년에 메타 주가 잘 가면 뭐 메타캐스트 프로 이런 거 관련 AR, XR 글래스 관련이 움직였습니다만 지금은 그쪽은 아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메타의 흐름이 상당히 견조합니다. 대표적인 테크 주 중에 하나 말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애플 주가와 함께 메타 주가 정도가 가장 좀 견고하고, 나머지 주가는 약간 쉬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보게 되면 나머지 경기 소비자들은 조금 쉬었다가 최근에 유가가 오르니까 에너지 관련 업종의 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나스닥 지수와 다우 지수의 키 맞추기도 되겠죠. 한때만 해도 다우 지수가 나스닥을 못 따라갔었어요. 근데 최근 7월 접어들어서 확연하게 다우 지수의 상승이 좋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 금융주의 상승도 많이 입자나 있습니다. 금융주도 있고 최근에 놓고 보면 미국에서는 보잉 같은 기업의 주가도 많이 올라와요. 비행기 회사죠. 한국과는 조금 다릅니다. 트래블러스라는 또 이런 회사도 잘 가고 있는데 이건 약간 별도의 문제.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나머지는 특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약간 이제 지난주에 많이 올라갔던 미국에서는 금융주가 좀 쉬었고 역시나 부동산 유틸리티는 여전히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우리랑은 그렇게 연결고리를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 조금 더 이어서 보게 되면 섹터별로 놓고 볼 때 최근에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유가가 어느새 배럴당 80달러까지 왔다는 겁니다. 브렌트유도 같이 올라오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은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일정 부분 중국에서 어느 정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서 주는 거고요. 미국의 어떤 주요 지표들이 잘 나온 것도 중요함을 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보게 되면 개인 소비도 0. 월간인데요. 이거는요. 전달보다 생각보기 좀 높죠. 아마 여기서 내구재 주문이 잘 나왔을 거예요. TV나 냉장고 같은 걸 말하죠. 자,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놓고 보면 아까 살펴봤던 유가가 80달러까지 왔어요. 요 밑에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 계속 올라가게 되면 물론 이제 드라이빙 수요를 합니다만은 그건 가솔린 쪽이고 유가가 여기서 80달러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아마 시장에서는 조금 싫은 소리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스권에 있을 때하고 이렇게 뚫어버리게 되면 어느 정도 시장이 예민해질 수가 있죠. 다시 유가 올라가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 아직까지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만 절대 주가 기준으로 유가가 80달러 온 것은 조금 신경 쓰인다. 물론 유가 올랐다고 갑자기 전기차에 매력 붙는 거 이제 장이 그렇게 순진해지진 않죠.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거슬리는 부분입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대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유럽발 천연가스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좋은 거죠. 천연가스가 이건 아마 미국 천연가스 가격 같은데 천연가스 가격이 움직이지 않아요. 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좀 부담됐던 게 TTF 가스, 네덜란드, 영국의 천연가스 가격인데 그쪽은 그나마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 유가 상승은 일정 부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80달러라서 조금 괜찮은데 이게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지금도 이제 신경이 좀 쓰이는 건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쓴다. 그거 생각해 줄 것. 장 관점에서 말이죠. 우리나라 금리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4% 10년물이 다시 4%를 위협하고는 있는데 위협까지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올라갔으면 진짜 올랐어야 되죠. 근데 아까도 봤지만은 미국의 금리 올려도 계속 PC 물가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조금 상승하는 부분은 뭐 그렇게 정시의 악재 요인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달러도 은근슬쩍 설서 100 정도에서 올라왔는데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고요. 근데 달러가 빨리 갈라 그랬더니 아이쿠 일본이 YCC를 할 수도 있다 그러네요. 그럼 엔화가 다시 강세로 가잖아요. 그렇죠. 엔화는 이제 미국 달러화에서 유로화 다음으로 두 번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엔화가 또 어느 정도 약세가 좀 진정되게 되면 달러 강세가 진정이 되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도 좀 잡아주는 요인이 있습니다. 중국 증시가 좋아지니까 좋아지는 건 뭐냐면 중국의 위안화, CNY 위안화 같은 경우도 7.15 위안으로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내려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중국이 부양책을 펼칠 때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정치 외부적 변수는 상당히 좋습니다. 중국 증시가 올라가면서 중국의 위안화가 어느 정도 위에서 눌러준다는 것은 이 위안화 흐름입니다. 상당히 중국 증시 올라가는데도 부담이 없고 우리나라 원화 시장까지도 안정화되기 때문에 원화시장까지 우리나라 원화환율까지 안정화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외국인의 극한 수급을 불러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낮아요. 오늘 이런 큰 흐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제목에 알쏭달쏭은 뭐 됐고 주가진 배터리 탄력성인데 지수 흐름이 그렇습니다. 지수 흐름이 놓고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지난 주간 또 월간으로 놓고 보면 뭐 7월 달도 견조합니다. 뭐 많이 치워가지 못했죠. 근데 주간으로 놓고 보면 온탕 냉탕인데 가만히 놓고 보면 2주차에 팍 올라가고 나서 이때가 뭐 할 때냐 7월 12일부터 포스코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최근 2주 동안의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지수가 2580이라는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다. 61선 그리고 조금 꺼보면 제가 이렇게 하단 추세선을 꺼놨는데 이렇게 하단 추세선을 꺼놨죠. 3월 16일부터 이렇게 꺼놓으면 여기도 한번 닫고 또 여기 한 7월 초에도 닿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 추세선이 이탈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정시 관점에서는 뭐 약간 빠지면 매수, 오르면
일단 관망. 매도까지는 아니에요. 무조건 올랐다고 매도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되겠죠. 빠지면 매수의 전략은 크게 유효하리라 봅니다. 코스닥도 변동성이 어마무시게 하죠. 이것도 거의 7월 11일부터인데요. 이때가 전부 다 포스코 DX 코스피 이진행 공시 나올 때부터입니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부터 한 2주 동안의 배터리에 엄청난 변동성이었는데 지난주가 뭐 가간이었죠. 바로 수요일하고 뭐 목요일 금요일이었는데 요거 싹 합쳐버리면 대략적으로 한 900선 전후에 있는 겁니다. 코스닥 지수가. 그쵸? 그러니까 이 전망구조 흐름을 다 합쳐버리면 거의 880에서 900선 자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딱 빼고 나서 보면 그냥 정신은 요 자리에서 계속 880선에서 자리를 잡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 관점에서는 크게 나쁠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배터리가 많다는 거죠. 그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일정은 이런 게 좀 많아요. 근데 뭐 간단히 보면 중국 제조업 지표가 좀 발표될 건데 역시나 좀 안 좋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우리나라 수출 지표 발 건데 여전히 적자 폭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긍정입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요인이죠.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반도체 쪽에서 이제 실제 감소되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혀줘야 뭐 다른 종목들도 탄력을 받겠죠. 또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컨센서스가 조금 좋아지네요. 하지만 50이 밑이에요.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수 P니까 예측치겠죠. 이것도 50선 간신히. 그러니까 경제 지표는 안 좋아요. 미국의 민간 고용이야 이제 주 후반이니까 수요일날 발표되는 게 ADP고 이것보다는 중요한 게 금요일날 발표되는 미국 노동통계에서 발표하는 비농업보험 취업자 수인데 취업자 수는 약간 20만 건 밑으로 전망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다음 주가 거의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뭐 중국의 제조업이나 미국의 제조업 또 미국의 고용을 가지고 크게 요동칠 건 없지 않을까 보는 거.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은 신용잔고 이야기인데 지금 보면 이제 이게 굵은 검정색이 코스피 쪽이고 초록색이 코스닥인데 지금 둘이 합치면은 거의 한 10조 남짓하죠. 두 개 다. 그쵸? 그럼 양 시장 합쳐서 20조란 이야기거든요. 물론 이제 연초만큼은 안 내요. 연초만큼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이게 또 조금씩 올라옵니다. 근데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신용잔고 높다고 장렬히 가는 게 어딨어요? 거꾸로 그만큼 지금 장 자체가 견조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저 자료를 봤을 때 시장이 완전히 역배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간으로 보면 이런 구간이었으면 되게 부담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구간이 아니죠. 쉽게 말해서 정시도 마찬가지죠. 확 올랐다 빠졌지만 이게 다시 막 800선 초반으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외생 변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준비했는데 단순하게 시용잔고가 높다고 무조건 장은 내려가는 건 아닌 겁니다. 물론 종목마다 차이가 있는데 한 가지 특이점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미수금 잔고예요. 미수금 잔고는 뭐냐 하면 T 플러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장중에 미수를 2배수 있게 치면 월화수 수요일 전까지 팔아야 되는 거죠. 왜 미수금 잔고가 22년도 접어들어서 많이 올라갔느냐? 아시죠? CFD 계좌를 막아놔서 그런 겁니다. CFD 계좌를 막아놓으니까 장중에 미수 단타 물량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미수 단타 물량 어떻게 하려고 하면 좋습니까? 이거는 장이 빠지는 날은 2시 전후에 변동성이 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종목이 있을 때 이 종목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변동성이 클 때는 이런 게 나와서 아침에 출발할 때 개발하게 훅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리던 주가가 2시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2시에 미거지면 거의 2시부터 3시까지 훅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반대 매매 회피 물량입니다. 이게 미수금 잔고가 많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 뭐 어떤 소리냐? 주식 오전에 하다 보면 이렇게 오전에 하다가 두 가지 경우죠. 첫 번째 경우는 내려오던 중에서 일중 이중 아침에 훅 개발하기 나옵니다. 이거는 대부분이 장중 단타가 들어와요. 별로 그러는 방식은 아닙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날 배터리가가 약간 전형적인 형태고 두 번째 경우 어떤 경우냐면 원래 아침부터 빠졌습니다. 올랐다가 빠지다가 2시까지 반등하지 못하고 2시 반쯤 2시 반지나서 또 빠집니다. 그럼 거의 종가까지 확 밀어버려요. 이건 왜 그러냐? 미수 반대 매매 회피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2시 전후에 엑시트할 거는 빨리 엑시트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나쁜 거는 2시 전에 엑시트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이런 게 많아질 때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전날 이렇게 막 하다가 막판에 확 땡겨서 마감했습니다. 그게 초반에 조금 올라가면 거의 10중 8구 때립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미수로 들어왔던 물량이 막판에 땡겼다가 오전에 잠깐 올라올 때 수익 실현하는 걸 말합니다. 단타 성행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 조금 염두하시고 장 변동성 큰 종목들은 이게 구체적으로 잘 안 잡히실 건데 훅 빠졌다가 아침에 붙이는 힘하고 훅 올랐다 위에서 때리는 힘
2시 이후에 훅 때리는 힘 이런 거 좀 경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뭐 이런 일정들이 좀 밉잖아 있어요. 뭐 보면 제가 뭐 다른 것도 없잖아 있는데 요거는 별도표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지네요. 제가 이걸 다 정리해서 텔레그램 커뮤니티에 올려놓기 때문에 다음 주 중요한 것만 몇 개 잡아드리면 실적 발표는 계속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큰 애들은 다 했고요. 이거는 따로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장의 변동을 좀 줄만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카카오페이 화요일도 별로 없네요. 수요일도 미국 고용이 별로 없고 폴란드 대통령입니다. 요거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오는 거더라고요. 근데 방산주 정도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 방안이니까. 근데 방산주 요새 위치가 조금 안 좋은데 그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지난주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요거 좀 생각보다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낙주 매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여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기적으로 지난번에 이게 호주 수주 이야기였는데 그때 너무 때렸어요. 약간 근데 때린다고 바로 반등은 못하는데 단기적인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이나 조금 줄겨 보시는 분들 약간 춥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AMD 스타벅스 듀폰 카카오 쪽 실적 안 좋지만은 어느 정도 조금씩 바닥 잡습니다. SM 원래 좋고요.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신규주가 CG트로닉스하고 두 개 상장 또 카카오도 실적 발표 있습니다. 다음 주 미국 기업에서는 실적 발표가 금요일에 다 모여 있어요. 바로 애플이죠. 네. 퀄컴은 그걸 우리랑 중요하지 않고 애플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금요일이니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요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시간에는 제가 좀 이렇게 섹트를 구체적으로 잡기는 시간이 좀 금방 가고요. 큰 그림을 한번 같이 스케치하는 영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마지막 금요일 8월의 첫 주 모두가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